네, 반갑습니다. 어떤 파이썬 독자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장인데요. 11장 넘파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이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파이썬은요, 사실 풍부하고도 유용한 이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파이썬의 인기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라이브러리, 넘파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특히 이제 ND 어레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걸 살펴보면요, 과학 기술 분야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머신러닝 분야에 적합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이제 넘파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조금 두리뭉실하게 살펴보면 넘파이 얘는 무엇의 약자냐면요, 뉴메리컬 파이썬이라고 해서 파이썬용 수치 연산 라이브러리입니다. 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C 언어로 작성되었어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계속 C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C 언어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얘가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뉴메리컬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C 언어에 기반한 라이브러리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파이썬의 과학 계산을 위한 가장 기본 라이브러리입니다. 얘가 이제 파이썬의 사실상의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보통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 디팩토라는 라틴어가 사실상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디팩토 표준 라이브러리입니다. 얘가 좋은 점이 이제 다차원, 배열, 행렬 객체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손쉽게 만들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데요. 얘가 이제 기본 라이브러리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치를 하려 그러면 PIP라는 프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여기 PIP install numpy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파이썬의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파이썬은요, 외부 라이브러리들 엄청 많거든요. 그걸 이제 패키지 형태로 묶어가지고 제공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명령어가 이제 PIP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뭐 파이썬 호스티드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서 이 패키지를 들고 와가 설치를 하고 이제 버전을 표시해 주죠. 설치가 되면 이와 같이 파이썬을 실행해 가지고요, 임포트를 시켜 봅니다. 임포트를 시킨 다음에 이제 numpy라고 적어 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파이썬이 이제 랜덤 행렬을 생성했는지 이런 이제 테스트 코드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혹은 cmd라고 입력하고요, 명령 프롬프트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pip install numpy를 입력합니다. 이게 이제 파이썬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원격지에 있는 서버로부터 이제 numpy를 다운로드 받아가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설정을 마치게 되죠. 잠시 기다리시면 이와 같이 이제 1.18 버전이 설치됐다라고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메시지가 뜨는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PIP를 업그레이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을 타이핑하면 됩니다. 자, 우선 저는 이 버전의 numpy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이라고 실행하고요, 임포트 numpy를 통해서 numpy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나면 이제 제대로 설치 안 된 거고요, 에러가 안 나면 제대로 된 거죠, 그죠? 자, 이제 numpy에 있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랜드라고 하는 함수에 2하고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의 행렬에다가 랜덤한 정수값, 실수값을 넣어 가지고요, 어레이를 생성해 줍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이 배열의 크기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파이썬의 어떤 어레이, 가장 기초적인 이제 numpy 라이브러리인 어레이 객체를 쓸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np라는 이름으로 이제 별칭을 사용합니다. numpy의 공식적인 별칭이라고 하면 이게 np거든요. 그래서 np 어레이 해가지고 괄호 열고 리스트처럼 1, 2, 3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1, 2, 3 원소를 가지는 numpy 어레이가 만들어집니다. numpy 어레이는요, 이 객체의 특징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hape,
그 다음에 엔딤, 타입, 아이템 사이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형태를 알려줍니다. 얘가 보니까 세 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1차원 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쉐입은 이와 같이 세 개의 항목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튜플 형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딤, 요게 1차원 배열이라는 것 정보를 알려주죠. 그죠? 그래서 1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타입은 기본적으로 32비트 정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내부 객체의 자료형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a.dtype 해주면요, int 32라고 하는 dtype이다 이런 걸 알려주고요. 얘의 이제 아이템의 크기를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제 32비트니까 그죠? 8로 나누면 바이트 크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4바이트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템의 크기가 4바이트다. 라고 하는 정보를 이렇게 4로 표시해 주고요. a.size는 뭐냐면 객체가 몇 개냐 라는 객체의 항목의 수를 알려줍니다. 자, 이제 요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mport numpy as np라고 해서 numpy를 가져오고요. 임의의 a라고 하는 numpy 배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np.array 가지고 1, 2, 3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는 그런 numpy 어레이를 생성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어레이 한번 출력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a.shape를 했더니 얘가 3개의 튜플을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이구나. a.dim 이라 해가지고요. n차원, 몇 차원인지를 조회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놈 이 배열 객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뭐냐? 정수형이다. 그리고 32비트다.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요. A의 아이템 사이즈가 뭐냐 했더니 4바이트다. A 객체는 모두 몇 개의 항목을 갖고 있느냐? A.size로 조회를 했더니 3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조금만 한번 배열을 바꿔볼게요. 네, 이와 같이 조금 다른 모양의 2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B를 입력해 보면 B가 이와 같이 2차원 배열이다라는 정보를 알려주고요. B. shape을 해보면 2,2가 나오죠. 그렇죠? 자, B의 차원을 물어봤더니 이제 이 차원 배열이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요. B가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뭐냐 했더니 역시 int 32구나 하는 정보를 알려주죠. 그렇죠? 그리고 B.size를 했더니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 요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ND 어레이라고 하는 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얘가 numpy의 가장 핵심적인 객체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다차원 배열을 처리하는데 갖고 있는 속성이 shape, ndim, dtype, size, 아이템 사이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각각은 이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타입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정수를 저장하는데 정수의 크기가 크지 않아. 그럼 8비트 정수를 쓸 수도 있고 16비트 정수를 쓸 수도 있죠. 그죠? 혹은 32비트 정수, 64비트 정수를 써서 굉장히 큰 값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A와 B 객체를 각각 만든 다음에 D타입으로 조회를 해주면 이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32비트, 64비트 하나는 4바이트 그죠? 32비트 정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8바이트, 64비트 정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더해버리면 얘는 이제 스케일업이 돼가지고요. 64비트 정수 타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와 같은 코드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얘도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이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는 구글 콜앱이라는 이 환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콜앱에 들어가 보면 역시 이 코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요. 구글 콜앱에서는 이 numpy가 자동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설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int 32비트 타입의 array A와 64비트 정수형 array B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실행할 때는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되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실행을 해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ND 어레이 객체 생성했고, B라고 하는 ND 어레이 객체도 생성했습니다. 그죠? 자, A의 D 타입을 봤더니 int 30이죠. 그죠? B의 D 타입은
int 64잖아요. 그죠? 그래서 A하고 B의 값을 더해서 C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C의 D타입을 봤더니 int 64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물론 여기 Alt, Enter 키를 쳐서 실행한 다음에요. C 값을 이와 같이 출력해 보면 A와 B의 값이 이렇게 더해진 ND 어레이가 생성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ND 어레이 배열을 생성할 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이제 조금 부주의하게 이렇게 이제 괄호, 대괄호, 큰 괄호를 빠뜨려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요,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큰 가로 안에 자료값을 넣어 주셔야만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mp.int32 뭐 이런 식으로 넣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문자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타입이 32비트 정수라고 지정해 놨잖아요. 그죠? 그 이외에 다른 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의 리스트에서는 허용하죠. 그죠? 근데 이제 numpy는 C 기반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D 타입은 U21과 같이 이런 형태의 특별한 형을 지정해 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umpy에서 자료형을 지정할 때는요. D 타입 이퀄 mp.int32 이렇게 해도 되고요. dtype 이퀄 다운표 하고 int32 다운표 이런 형식으로 문자열 형식으로 속성값의 크기를 지정해 놔도 됩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n dimension 하는 거는요, 배열의 축 혹은 차원의 개수이고요. shape은 배열의 차원입니다. 그죠? n하고 m 형식의 튜플형이고요. size는 배열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D타입은 배열 내의 원소의 형을 기술로 하는 건데 이게 꽤 많아요. bool, 캐릭터, int 8, int 16부터 해가지고 복소수 64, 오브젝트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사이즈는 원소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기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2비트 정수형은 4바이트가 되고요. 이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이 속성은 배열이 갖고 있는 실제 원소죠. 고놈을 포함하고 있는 버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ND 어레이 객체를 생성하고 속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ND 어레이가 갖고 있는 메소드 그리고 주요한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굉장히 단순하게 max, min 혹은 mean과 같이 큰 값, 작은 값, 평균값 이런 것도 출력해 볼 수 있지만 플래튼이라고 하게 되면요, 얘가 지금 2 곱하기 3 행렬이잖아요. 그죠? 얘를 1차원 행렬로 변환을 시켜버려요. 플래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탄화 메소드라고 합니다. 어펜드라고 해가지고 역시 두 행렬을 이렇게 이제 합쳐주는 그런 이제 기능도 있고요. 이제 합쳐줄 적에 엑시스를 명시해가지고 이와 같이 2D 행렬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또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앞서 살펴봤던 이제 렌더라고 하는 이 함수는 뭐냐면은 3 곱하기 3 크기 쉐입의 난수 값을 만들어줍니다. 이 난수 값은요, 0에서 1 사이의 실수 값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드 인트 해가지고요, 얘가 하는 일은 0에서 10까지의 10개의 난수를 생성해 줍니다. 로우 값, 하이 값을 지정해 가지고요, 각각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원소로 줄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mport numpy as np라고 해서 별명을 주고요, a equal mp.array 1, 2, 3 이렇게 원소를 넣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그죠? 자, a에서 max는 뭐가 나옵니까? 가장 큰 값 3이 나오겠죠. 그죠? a.min은요, 가장 작은 값 1이 나오겠죠. 그죠? a.min 하게 되면요, 얘는 평균값 2.0이 실수로 반환됩니다. 그죠? 자, 이제 a는요, mp.array 해가지고 1하고 1 그리고 2하고 2 그리고 3하고 3을 원소로 가지는 그런 이제 2차원 행렬이 되겠네요. 자, 이제 a를 출력해 봤더니 이렇게 돼 있죠. a.flatte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게 되면요, a의 행렬을 1차원 행렬로 바꿔버립니다. 그죠? 네, 요렇게 해주는 게 flatte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해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a는 mp.array라고 해가지고 1, 2, 3을 원소로 가지는 nd 어레이입니다. 그죠? 자, b는 차원 어레이인데요,
4와 5와 6을 원소로 가지고 그 다음 행에는 7과 8과 9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mp.append 해가지고 a하고 b를 append 시켜버립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1, 2, 3 뒤에 그죠? 4, 5, 6, 7, 8, 9가 붙어서 플래튼된 행렬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mp.append를 할 때 a를 2차원 행렬로 바꿔놓고 b를 append 시킵니다. 이때 axis equal 0 이렇게 놓아버리면요. 이와 같이 2차원 행렬 형식으로 append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일에 sys 값을 1로 주게 되면 이와 같이 에러가 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p.random이라고 하는 이 모듈이 갖고 있는 랜드라고 하는 함수가 생성해내는 게 3,3 크기의 만수를 생성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데요. mp.random.randomint라고 해가지고 정수값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0하고 10 사이즈는 10개 이렇게 해놓으면 로우 값이 0이고 하이 값이 10인 그리고 크기가 10인 정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0과 10을 포함한 구간에서 10개의 임의의 이제 정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0은 이 구간에서 포함이 될 수 있는데 하이 값인 10 있잖아요. 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부터 9까지의 정수 중에서 임의의 난수값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자, 요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ND 어레이 객체를 만들고 객체의 메소드와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numpy와 그리고 ND 어레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쪽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